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해서 물이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섭취하고 난 다음에 몸속에 전신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 30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 되게 소중한 피부 있잖아요. 피부 되게 좋죠. 근데 소중하게 여기는데 항상 바르는 것만 신경 써.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이 땡기잖아요. 땡기면 벌써 피부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부가 땡길 때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로 가는데 벌써 1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된다? 항상 우리 김하식 리더님처럼 계속 조금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 물을 먹는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책상 위에 물을 두고서 공부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물을 먹지 않고서 공부하는 애들 표본 집단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물을 먹는 아이들이 학습 평가가 되게 높고 성적도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들이 자녀가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물을 계속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오늘 제가 강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거나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정수기 왜 쓰고 있죠? 물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뭐죠? 공기 중에서 저번 먹지 주문했는데 말아야 코를 될 거잖아요. 만지다가 네, 우리 혹시 네 음소거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물을 80평생에 한 73톤을 먹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 100톤 정도는 먹겠죠. 근데 이 물이 퀄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100톤을 먹으면서 좋은 퀄리티의 물을 먹냐, 아니면은 퀄리티가 나쁜 물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되게 필수적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해주는데, 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요즘에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와서 같이 해변가로 놀러를 갔는데 아들은 이제 군대에서 몸을 다졌는지 물속에서 딱 나왔는데 이제 옷이 쫙 달라붙으면서 너무 멋진 몸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에서 들어갔다 딱 나왔더니 이 저질 몸매, 더러운 몸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우리가 안 먹고서 살을 빼면 절대 안 되죠. 잘 먹으면서 이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대사량 들어보셨죠? 그 기초대사량이 되게 중요한데 물을 잘 드시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20에서 30%가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물을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좋은 물 마시고 있나요? 물론 우리 집이니까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들 집에서 이스프링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좋은 물을 드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외출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된다? 집에서 이런 물통 있죠? 물병을 갖고서 이스프링 물을 담고서 가시고요. 그다음에 물을 사서 드실 때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물이란 게 그렇게 깨끗하고 사서 먹는 물이 좋은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원한 물이지만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는 시원한 물이지만은 이게 이 안에서 어떠한 이동 경로와 어떠한 오염물질이 노출이 되어서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사서 드실 때는 항상 용기를 만져보세요. 용기가 약간 견고한 애들 있죠. 얘네들이 오염물질이 좀 더 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일자가 좀 짧은 애들을 선택해서 구입해서 드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즘에 그 새로운 시대의 오염물질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암에 입사했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의 오염물질들을 요즘에는 많이 듣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요즘 가장 트렌드는 뭐죠?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요즘엔 미세 플라스틱도 한물 같대요. 요즘엔 신종 오염물질 중에
그런 신종 의약품들 아니면 가불화 화합물들 이런 애들이 요즘에 대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염물질 대세라고 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이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인간이 일주일에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한대요. 이게 이제 신용카드 한 장 정도. 신용카드 한 장 돈을 먹고, 그 다음에 한 달이면은 한 20g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글리스터 칫솔 하나씩 드시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사님들. 그래서 인간이 평균적으로 칫솔 한 개씩을 한 달에 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평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신경을 잘 안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달 음식 되게 편하죠. 그런데 만약에 따뜻한 국물이 있는 배달 음식을 드실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이게 이제 집에 오는 그 플라스틱 용기에 집에 왔는데도 막 뜨거워서 입에 대기 뜨거울 정도로 이런 국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용기에서 어떻게 되죠?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아메이킨을 자전거에 실어요. 저 자전거 뒤에 우리 애들이 아기 때 있던 안장에다가 킨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게 되면은 아주머니들이 알아서 국을 넣어서 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프링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헬스 앤 웰리스, 헬스 앤 웰빙을 위해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 오염물질들, 제가 파워포인트를 찾아봤어요. 제가 2000년에는 어떠한 자료를 갖고 발표를 했나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수도관, 배관 녹슨 거,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 오다가 2차 오염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2004년 12월 달인가 제가 이제 이스프링을 출시했을 때 파워포인트를 봤더니 그때는 뭐 비스페놀 A, 유기화학 오염물질들, 낙동강에서 어떠한 오염물질들이 있다.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의 대세는 뭐다? 미세 플라스틱과 가불화물, 잔류의약물질이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게 되게 자극적인 멘트죠. 약물의 칵테일이다. 칵테일 좋아하시죠, 리더님들? 칵테일은 뭐죠? 서로 다른 음료를 막 쉐킷쉐킷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죠. 처방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혹시 드시고 있는,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나요? 물어보죠. 왜냐하면 약을 중첩해서 먹게 되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끊지 않는 이상 처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약들을 우리가 분리배출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다음에 하수구에 버리고 변기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강이나 하천에 뭐가 나와요? 뭐 항생제들, 우울증약, 각성제 막 다양한 애들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수기가 잘 걸러주냐? 아니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장에서 걸러줄 수 있냐? 그거 되게 의문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조지은 리더님은 집에 약이 남아 있으실 거잖아요. 먹다 남은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약국에다 반납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요즘 약국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약국에서 받는 데도 있지만은 안 받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하냐면 가까운 보건소에다가 우리 알약들이면 다 하나하나씩 까갖고서 팩에다 넣어서 하던가 아니면 집 근처에 우체통 있죠. 빨간 거. 여기에다가 비닐팩해서 넣게 되면은 같이 폐기가 되니까요.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약들을 내일이나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폐기를 해주신 게 정말 좋다. 왜? 환경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들을 보게 되면은 오염물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오염물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오염물질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수 시스템에서 뭐가 필요하다?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유산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맨 아래 왼쪽에 1984년도에 아메이가 최초로 정수기를 개발한 모델이에요. 1984년도 모델. 1993년도 모델은 제가 저 모델을 통해서 한국암에 입사를 했어요. 저 정수기 담당자로. 그리고 2000년대 모델은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한 그 북미 지역에서만 유통되었던 이스프링 정수기고요. 그 다음에 Recording 2002년 in progress. 정수기 이스프링이 최초로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정수기가 제가 입사했을 때 정수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영배가 누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메움 세제 이렇게 데모 영상 있잖아요. 가운 입고서 이게 저예요. 그게 한 저의 한 15년 그 정도쯤에 전일 거예요. 근데 저 때 저희 스타일이 얼마나 촌스러워요. 윤사마의 스타일 있죠. 근데 저게 저 때는 파격적이었어요. 회사에 이러고 출근했더니 선배님들이 야, 너 너무 회사 직장인 같지 않고 날라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죠? 너무나도 촌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시대에 이 정수기들이 다 훌륭했지만은 오염물질들의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수기도 어떻게 됐나?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이스프링이 출시가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기존 정수기랑 뭐가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경쟁사랑 뭐가 달라요? 이랬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 정수기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더 믿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 편리합니다. 박수를 막 치실 거예요. 너무 편리해져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미세 플라스틱까지 여과를 시켜준다. 근데 그냥 여과를 시켜준 게 아니라 아메이가 기술을 개발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필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이 디펜스 가드라는 필터를 새로 개발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1 마이크로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준다?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가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회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할 것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프링이 출시가 됐었을 때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NSF 인증은 없기 때문에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이스프링 집에 쓰고 있는 정수기가 0.2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오염물질을 여과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입자를 여과시켜주니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다. 해서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는, 어, 원래 NSF가 85%의 미세 플라스틱만 제거하면은 인증을 줘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99%를 제거하는 것을 NSF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보실 때는 만약에 그 회사가 NSF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은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NSF가 85%만 제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99%다. 그리고 가지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NSF 인증 항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모 회사 있잖아요. 에스모 회사도 NSF 인증 받았는데 국내 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다 조그맣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단 국내 제조 생산된 제품의 하나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170가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제거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해진 정수기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라는 회사가 실험해서 이 정수기 좋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NSF랑 WQA 이 두 개 인증 기관을 통해서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고 회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성능들이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제일 주변에 우리나라 제일 주변에 가장 많은 정수기 회사가 어디예요? W 회사나 C 회사죠.
그 회사가 이제 WQA 인증 마크, 미국 수질협회, 요 인증 마크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비교할 필요 없이 두 개 다 인증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NSF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SF는 엄격하게 까다로운 실험의 기준을 갖고서 그 NSF에서 직접 실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까다로운 기관이라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가 더 개선된 점이 뭐냐면 디펜스 가드라는 필터를 새로 개발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과하고 제거하기 어려웠던 퍼낭 박테리아가 있어요. 퍼낭이 뭐냐면 박테리아인데 이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벤져스 보셨죠, 영화? 어벤져스의 와칸다 포레버 있죠. 얘들 이 보호막을 쳐서 외계인이 침투를 못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얘네들도 보호막이 있어서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몸속에서 어떻게 된다? 보호막을 찢어내고 나와서 마구 번식을 합니다. 근데 새로 출시되는 유이스프린 정수기는 이런 포낭 박테리아들도 99.95%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차세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이게 뭐다? 신종의약품이죠? 신종의약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도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 보게 되면은, 아, 이, 그 LSF 인증의 이 의약품 제거 성능 기준들이 되게 많아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더 좋아진 게 뭐냐면, 나아진 게 뭐냐면, 의약품들이 계속 새로운 애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19종을 우리가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항생제들, 썰파라고 써 있는 애들 있죠. 이게 이제 항생제들이고,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약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서 이게 강이나 하천으로 가면서 생태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오기 이전에 먼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가재 있죠, 가재. 우리 예전에 도랑이나 이렇게 냇가에서 잡던 가재들이 우울증 약에 노출이 돼서 천적을 만나는데 천적을 만나서 도망가지 않고 겁을 상실해서 막 덤빈대요. 내가 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가재들이 이렇게 천적한테 잡아먹힌대요. 되게 우픈 현실이죠. 그 다음에 각성제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가면서 해충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충들이 어떻게 된다? 각성제에 노출돼서 미친 듯이 번식을 한대요.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곧 인간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벤조일 에코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카인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그다음에 그런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폐기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이나 하천으로 갔었을 때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헐크가 너무 화났죠. 녹색 괴물의 헐크가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헐크의 주인공이 마크 버팔로가 녹색 옷을 입지 않고 양복 입고 나온 영화가 있어요. 이게 다크워터스라는 영화입니다. 다크워터스는 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검은 물이죠. 그래서 검은 물이 뭐냐면 공장에서 계속 하수로 검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그다음에 뭐 죽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마크 버팔로가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변호사로서 소송을 합니다. 그 회사를. 결국에는 승소해서 8천억 원을 배상을 받아요. 그 회사가 여러분도 들어보신 듀퐁이라는 회사예요. 듀퐁. 듀퐁 들어보셨죠? 그죠? 듀퐁이 이제 화학회사예요. 화학회사인데 이런 코팅제를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학제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코팅제예요.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가브라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가브라 화합물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PFOA나 가브라 핵탄술폰산이라고 하는 PFOS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심하셔도 될 거는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집에서 쓰고 있는 정수기가 요거는 제거하는 성능을 검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를 하는데 요즘에 소비자들이 저 용어나 단어들을 알다 보니까 회사들이 저 화학 가브라함을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못 쓴다? 새로운 애들을 가브라함을 써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가브라 함물도 5가지 이상을 제거하는 것을 검증을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브라함을 너무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세상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하죠. 온 사방이 다 화학물질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가브라 화합물들이고, 가브라 화합물들이 약간 코팅제다 보니까,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 두 달 전에, 일면의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산모들이 유산을 막 한대. 원인모로 유산을.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다? 물을 먹고서.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다? 하천에 있는 물이 아니라 수돗물을 먹었는데. 근데 수돗물에 어떤 것 때문에 이 가브라 화합물 때문에 유산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암에 입사하기 전에 학생 때는 그 환경을 공부했었거든요. 물을 공부하고 환경을 공부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일본에 있는 원서를 번역한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일본이 그런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깐깐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깐깐한 일본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산모분들의 모유를 채취해서 봤더니 모유 속에 가보라 함물이 100% 있대요. 100%는 뭐죠?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요즘의 세상에서. 근데 문제는 뭐다?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덜 먹거나 안 먹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브라함물이 우리 가장 가까운데 어디 있을까요? 많이 쓰는 거. 종이컵. 종이컵에 있어요. 커피숍에 우리가 종이컵 있죠? 커피숍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여기 종이컵이 안에가 맨들맨들하죠. 미끈미끈한 거. 이 가브라함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라함물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컵에는 뜨거운 것을 가열한 물을 넣는 거나 음료나 그다음에 탄산음료들 있잖아요. 놓고서 먹는 것은 원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훨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제가 체질상 뜨거운 걸 잘 못 먹는데요. 근데 이제 얼죽아는 괜찮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면 그 플라스틱 컵 주잖아요. 이 플라스틱 컵이 플라스틱으로 사출을 하면서 얘를 세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디시드랍스랑 소프트버즈로 닦아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사출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특히 빨대 같은 거 있죠. 검은색 스트로 같은 경우에 이거를 누가 세척을 해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쪽 빨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다량으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없이 살 수는 없는데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기준치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치 이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화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환경보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너무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짜증나지만은 가운데 보시면은 PFOA나 PFOS가 물속에서 니어 제로라고 써 있죠. 이 말은 뭐다? 물, 가브라함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스프린 정수기가 NSF랑 미국 수질협회 인증을 받고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기관에서 다 검증이 된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수기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 하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필터 두 개가 새로 개발됐어요. 기존에 없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 필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두껍게 되어 있죠. 원통형으로 두껍게 되어 있어서 이 프리 필터가 기존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이스프린 정수기는 어떻죠? 필터 교체할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카본을 감싸고 있는 그 바인더 같은 게 있잖아요. 얇은 거. 이게 이제 프리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시는 거와 똑같이 성능이 이렇게 높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입자가 큰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량이 점점 얇아져요. 허쉬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오다가 물이 점점 물줄기가 줄어드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이 왜 그러냐면 좀 오래된 노후된 집들 아니면 도서회 지역에 있는 정수기 설치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프리필터를 아주 두껍고 크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디펜스 가드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새롭게 디자인돼서 개발된 필터가 디펜스 가드고 얘가 뭘 해준다? 요즘에 핫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보호막에 있는 박테리아들, 포낭들, 병원균들, 그리고 미세 입자들을 여과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펜스 가드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은 저는 매력적이다는 게 뭐냐면은 이 촘촘하지만은 이렇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과 박테리아 같이 작은 애들을 여과시켜주고 잡아주고 있어요, 계속. 근데 물은 어떻게 된다? 원수가 공급되면서 직수 타입으로 이렇게 물만 잘 통과하고 오염물질을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된 아주 매력적인 필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카본 블럭 필터죠. 그래서 카본 블럭 필터는 저도 이게 자부심이 있는 게 일반적인 그 시중에 있는 정수기들도 활성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약간 보조적인 필터의 역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입상 활성탄이나 활성탄의 퀄리티도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분자로 쪼개서 결합시킨 압축 활성탄이어서 활성탄의 미세공들이 훨씬 더 많이 미세하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유기화학 오염물질들을 흡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화된 필터의 성능을 통해서 잔류의약물질들 추가로 19종을 여과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흡착시켜주고,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지금 보시는 우리가 가불화 화합물질을 다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해준다? 여과와 흡착작용을 해주는 거죠. 잡아당겨서 붙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만 붙인 게 아니라 이 구멍구멍 사이로 미세공들 사이로 다 흡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리더님도 늦은 밤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세하게 이 활성탄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제 코코넛 껍질, 최상의 코코넛 껍질을 활성화 탄소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면 이제 수처럼 변하면서 탄소화가 되죠. 그러면 탄소화가 되면은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탄소가 있는 애들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여기에 탄소가 있으면. 내가 탄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는 탄소기가 있는 애를 유기 물질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를 써서 탄소기가 있으면 유기, 탄소기가 없으면 무기, 없으면 무자를 써서 무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유기 물질들은 어떻게 된다? 탄소기가 있으니까 활성탄이 잡아당겨서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기 물질은 탄소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응하지 않고 통과해서 잔류한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는 미네랄이 살아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네랄들이 거의 대부분 탄소기가 없는 무기질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미네랄이 들어와서 반응하지 않고 잔류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는 세계 최초. 이 단어 너무 좋죠. 우리 저는 세계 최초 NSF 인증을 받았는데 어떤 ENSF 인증이냐면 미생물들을 수처리할 때, 물속에서 미생물들을 처리할 때 대부분 UV 램프를 써요.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집에 쓰고 있는 거는 형광등 같은 램프죠. 그래서 다 이걸 쓰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LED로 미생물들을 처리하는 기술력을 우리 이스프링이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UVC LED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UV 뭐 A, B, C가 있고 뭐 가시광선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UVA는 자외선이고 UVB는 뭐 지구상에 많이 내려오진 않지만은 우리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UVC를 통해서 뭘 한다? UVC를 통해서 미생물들을 처리하는데 이건 죽이는 게 살균이 아니라 비활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활성화를 잘 시켜줄 수 있는 파장이 265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265에서 269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265에서 269 나노미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그 미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미생물의 조사를 자외선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미생물들의 DNA랑 RNA 구조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당장 죽이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그러한 번식, 생식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 때문이죠? 들어서 막 번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UVC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DNA, RNA 구조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UV 챔버, UV 통이죠? UV 통을 UV 라이트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6개의 LED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어, 이스프린 정수기는 UV 램프여서 UV 램프는 빛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근데 UVC LED 같은 경우에는 빛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직선으로 가면서 빛들이 가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죠. 그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안을 어떻게 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반사 소재의 챔버를 두어서 이렇게 갔다가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LED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 계산들을 다 해서 촘촘하게 100% 거의 채워서 할 수가 있게 저희가 LED들이 빛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정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원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원수가 들어가다가 올라가면서 먼저 뭘 만난다? 프리필터, 디펜스 가드, 카본 필터를 만나서 오염물질을 여과와 흡착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바로 UV 챔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수로를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위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압이 생기면서 문제가 뭐냐면 공기방울들이 막 생긴대요. 그래서 공기방울이 생기게 되면 UV LED가 빛을 나가다가 어떻게 된다? 빛의 산란을 일으켜서 조사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밑으로 보내서 밑에다가 어떤 디자인을 했냐면 물의 압력을 저하시켜주는 장치를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물이 완벽하게 분산돼서 올라가고 물이 원활하게 올라가면서 공기방울이 안 생기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왼쪽 위에 보게 되면 금색으로 네모난 거 6개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전부 다 뭐다? LED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간이 비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을 딱 켜게 되면 그때부터 LED가 빛을 쏘면서 파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100% 이렇게 채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가 더 개선됐다는 게 뭐냐면 박테리아의 그 비활성화율이 1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까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가 원래 기존 제품이 99.99% 비활성화 시켜줄 수 있었어요. 근데 NSF 기준으로 99.9999%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이 뭐 99.9구나, 99.9구나, 999구나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실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품의 그 확률을 0.01%만 낮춰주는데 엄청나게 높은 그 기술력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 분의 1이라는 것은 만 개 중에는 하나 정도는 통과해서 나온다는 거고 100만 분의 1은 100만 분의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미생물들이 처리가 될 수가 있는 뉴 이스프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된 점이 뭐냐면 UVC LED를 쓰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형광등에서 LED를 교체하면 뭐가 더 좋죠?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램프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가 있다? 최대 10년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스프링을 쓰면서 소비자분들이 그냥 좋은 물을 먹어요. 그다음 위대한 물을 먹어요. 이게 아니라 왜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램프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램프를 만드는 데 환경을 쓰이죠. 환경을 사용하게 되고 램프를 다시 버리는데 이걸 10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LED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고 가치 있고 위대한 제품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쓰니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10년 뒤에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말씀하시는데 아직 책정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 책정은 안 돼 있고요. 뭐 10년 뒤에는 제가 뭐 저도 이 회사에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면 제가 정년 퇴임을 하기 때문에 네. 50 넘었으니까 정년 퇴임해야 되잖아요, 10년 뒤에.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아메이 제품에 너무 가혹한 조건을 생각하시는 혹독한 가혹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메니까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뭐 아메이킨 같은 경우에 딸 시집갈 때 물려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메이킨을 제가 출시했지만은, 어, 여러분이 따님이면 엄마가 쓰던 거 물려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 킨도 소모품이에요. 쓰다가 모양이 변하게 되면은 버리는 겁니다. 요리는 할 수는 있어. 우리가 식당 가서 보게 되면은 요리 웍 쓰시고 막 요리사분들 보게 되면 용기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리도구들이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겉이. 요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요리했을 때 요리의 한 50%는 감성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뭐 혹독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정수기 렌탈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렌탈은 어떻게 하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어떻게 하죠?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위약금을 많이 물어내는데 이게 이제 3년, 5년 쓰면서 그 이율의 이자가 다 붙은 거예요. 그 제품의 원래 가격에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5년이 되게 되면은 제한을 합니다. 어떤 제한하죠? 이거 당신 거예요. 가지세요. 아니면 새 걸로 사실래요.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신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수기들이 내온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물탱크 있고 안에 튜브들이 막 있으면 이걸 5년 뒤에는 싹 다 갈아야 돼요. 그러면 새 거 사는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소비자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년 뒤에는 이거 LED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10년 뒤에는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제가 오늘 뭐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지만은 10년 뒤면은 새 거 사셔야 새 거 있잖아요. 이 모델 말고 새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편분들 보게 되면 TV도 2, 3년 쓰다가 뭐 새 거 막 바꾸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막 30년, 100년 동안 쓰는 것처럼 자꾸 너무 생각하시니까 제가 뭐 말을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고 세계 최초의 LED를 쓰기 때문에 램프에 패기가 없는 친환경 제품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SF가 제가 훌륭한 기관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되게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수준이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NSF 인증을 받고 싶지만은 누구에게나 NSF 인증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NSF 인증받은 정수기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뭐 62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험 기준들을 직접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지만 인증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마크가 붙어 있게 되면 뭐다? 정수기 업계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NSF 인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아까 미세 플라스틱처럼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수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도 42번, 53번, 55번, 401번 요거 인증 다 받았죠. 요 항목에 대해서 인증 받았는데 아, 지금 뉴이 스프링은 이 항목에 30여 가지의 오염물질이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사의 제품이지만 가지수의 차이가 있듯이 다른 경쟁사랑도 만약에 혹시나 비교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런 가지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는 너무나도 좋은 게 품질 보증을 5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 그 LED 10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설치하고서 5년 동안 무상으로 품질을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의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 회사가 이 제품을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5년 동안 연장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을 몇 년 한다? 5년 동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